자, 그러면 MPL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MPL 하면 그 개념이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MPL이 뭐의 준말이냐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아요. 네, 뭐 영어로는 Non-Performing Loan이라고 해서 그 무위험 채권이라고 무담보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사전적인 의미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해주고 대출 회수가 안 돼서 발생하는 부실 채권을 NPL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고요. 용어들이 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그 NPL을 투자하는 측면의 상품적인 측면에서 의미를 살펴보면 자, 금융회사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 NPL 부실 채권을 금융권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처리를 해야 돼요. 양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융권에서 발생한 NPL을 대부업체 금융회사의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는 관리감독을 받는 대부업체에 재매각을 해서 그 업체가 추심을 하거나 또는 그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아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이 구조가 NPL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시청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 어려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NPL에 대한 어떤 개념들 자체도 생소한데 용어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뭐 추심이다, 뭐 근저당권부 질권이다, 근저당이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거 좀 쉽게 NPL을 좀 짚고 넘어가면은. 네. 그 경매를 해보신 분들은 실은 좀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건데 용어가 좀 어렵지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용어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NPL은 크게 담보부 NPL하고 무담보부 NPL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그래서 그 금융회사에서 발생하는 그 부실 채권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신용카드 대금을 못 냈을 때 발생하는 채권 또는 통신요금도 연체가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NPL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저희가 취급하는 거지만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NPL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이 회수가 안 됐을 때 발생하는 그런 그 채권을 그러니까 담보부 채권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NPL이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취급하는 거는 말 그대로 담보부만 취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담보는 아무래도 담보 능력이 좀 떨어지고 실체가 좀 불명확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실물이 있는 게 가장 좋다라고 네.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주택이나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 네. 은행에서 대출해주고 담보 설정을 130% 정도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대출 받으면 근저당 설정은 1억 3천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채권 실제 채권액보다 30% 정도 더 높은 이 채권 최고액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대출이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가 돼서 부실이 생기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출 원금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출해줬던 부동산을 압류를 해서 경매에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서 그 채권액을 회수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이때 그 회수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을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고요. 이 채권 최고액은 대출 원금 1억이 아닌 130%인 1억 3천만 원이 채권 최고액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이 뭐 30% 정도 확정이 돼 있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투자처다라고 확정이란 단어에 대해서 자신감 있으시네요. 어차피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근저당 설정 금액 범위 내이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이 130%. 그럼 이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130% 이상을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이제 주식이나 또는 이제 부동산 매매 차익을 해서 차익을 좀 높게 가져가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안정적으로 30% 정도까지는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인 투자처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꽤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이게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어를 좀 알아두신 분들은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렇지 못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이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의 장래 희망 중에 가장 1순위로 나오는 게 요즘 뭔지 아십니까? 초등학생, 중학생이요? 네. 제가 그 요즘 청년들은 알겠는데 어린애들은 잘 모르겠어요. 건물주라. 어린애들이요? 네, 건물주. 이미 이제 삶에 대한 어떤 그런 노하우를 부모님들이 조기교육을 다 하신 거야. 그래서 조물주보다 위대한 건물주라는 단어가 있듯이 사실 뭐 이제 그것도 옛말이긴 한데 자, 이 건물주 입장에서 한번 NPL을 풀어보면
건물주가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사죠. 그래서 대출을 받다가 이 연체를 하게 되면은 은행이 근저당권에 대해서 행사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 근저당권을 팝니다. 근데 이 근저당권이 예를 들어서 1억짜리면 1억 3천까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1억 한 100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 판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근저당권을 사온 게 바로 NPL입니다. NPL이다. 네, 어우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아, 저는 전문가니까요. 네. 네. 그럼 이 NPL을 130%까지 뭐 연체가 됐던 어떤 그 기록들만큼의 수익권을 내가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는다. 언제 경매 낙찰되면.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예, 예, 뭐 쉽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오늘 퇴근해도 됩니까 지금? 예, 이제 뭐 조금 더 네. 지금 간단하게만 말씀하신 거고 네네. 이 뒷단에 이제 따라 붙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떻게 수익이 만들어지는지 또 그 아무 물건이나 아무 NPL이나 사온다고 수익이 다 나는 건 그렇죠.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NPL을 뭐 이제 담보 NPL, 뭐 신용 NPL, 무담보 NPL 뭐 이렇게 나누는데 그 무담보 NPL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쉽게 이것도 알고 가면 좋은 거기 때문에 NPL 중에 이제 담보 물건은 뭐 경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건물주가 대출을 받고 못 갚고 경매 들어가고 뭐 이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게 NPL이다. 근데 무담보 NPL을 기준으로 한 번 더 쉽게 한번 이야기를 꾸며봤다고요. 이게 네. 이제 홍상병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그거 한번 같이 네네. 살펴보죠. 이야기 드렸더니 금방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아, 네. 자, 무담보 NPL은 말 그대로 담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이 기반이 되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신용 사회고 또 우리가 신용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용 NPL이라고 하면 신용에 문제가 생겨서 나온 부실 채권이라서 아무래도 좀 안정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홍삼 장사꾼, 그 유명한 네. 홍삼 장사꾼 나왔습니다. 자, 원가가 10만 원인 홍삼을 그 어르신들한테 시골에 가면 또 많이 판매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30만 원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진짜 그럼 이제 20만 원에 봐도 도둑놈인데. 이제 20만 원의 자꾸 봐도 차익을 볼 수 도둑놈이네.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게 그냥 파는 게 아니고 가면 이제 마을에 가서 막 젊은 사람들이 떠들다가 어머니 하면서 이제 네, 네, 막 그- 휴지도 주고 고무장갑도 주고 하다가 환신 사갖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분들 네. 그렇게 해서 판매하시는 거 보면. 그렇게 해서 팔잖아요. 네, 어쨌든 이 이제 장사꾼은 이렇게 하면 이제 20만 원의 차익을 얻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어르신들이 30만 원입니다. 그러면 좀 맛있어 보이고 괜찮기도 하고 몸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30만 원이 당장 없습니다. 네.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걸 팔아야 되니까 그럼 어르신 우리가 5만 원씩 6번에 나눠서 할부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장 내가 용돈 받으니까 5만 원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제 홍삼을 삽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다 사가지고 집에 가져왔는데 이 용돈을 받아서 계속 내다 보니까 몇 번 내고 한 3번 냈는데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지? 못 내. 이미 홍삼은 다 드셨어요. 3개월이면 네. 다 먹지 이미. 너무 맛있어서 이제 뭐 하루에 몇 번씩 먹으니까 네. 금방 다 드신 거예요. 근데 나머지 이제 네 번째부터 3번 남았는데 이거를 이제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홍삼 장사가 가서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지? 나 돈이 없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못 내면은 이것도 이제 부실 채권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홍삼 장사가 이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가 없으니까 자 할부 3개월 남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15만 원을 내고 15만 원을 못 낸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홍삼점사는 5만 원의 이윤을 남겼어요. 그렇죠, 원금 대비 50%의 수익을 낸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내가 지금 이걸 팔아도 손해 보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어쨌든 이 남아 있는 1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부실 채권을 다른 사람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출신 회사에 5만 원을 팝니다. 15만 원짜리를 네, 그러면 홍삼 장사는 얼마를 얻죠? 100% 수익 난 거죠. 네, 10만 원짜리를 30만 원에 팔았다가 15만 원을 할부로 받았고요. 못 받은 15만 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5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100%의 마진을 얻은 거지. 10만 원의 수익이 이미 발생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홍삼 장사는 이걸로 끝인 거죠. 우리는 이걸로 해서 홍삼점사를 하시면 어떨까요? 홍삼을 수익이 제가 괜찮을 것 좋아하는데 같은데. 전 제가 장사하면 네. 파는 것보다 제가 먹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때 이 1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온 채권 출신회사가 5만 원에 사왔잖아요. 그렇죠. 이걸 모두 어르신들한테 받아내게 되면 네. 얘네들은 얼마를 받죠? 15만 원을 받는 15만 거예요. 원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5만 원에 사와서 10만 원을 남기니까 10만 원 남기는 거죠. 그러면 200%네. 네.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NPL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확실히 이제 담보부를 대비했을 때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어르신들한테 네. 어떻게 그 15만 원을 다 받아요?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한테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무담보부 NPL이 이제 신용 NPL이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 회사에서 당연히 이제 5만 원에 사왔으니까 다 받으면 200% 수익이 발생하지만 그렇죠. 어르신들이 아이고 모르겠다 배째라 홍삼 다시 꺼내 가라 막 이렇게 해버리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뭐 통장 압류하고 뭐 이런 절차는 거치겠지만 네, 좀 번거로워지고 네. 실은 다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제 수익은 굉장히 높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큰 게 신용 NPL, 무담보 NPL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거는 취급하지 않고요. 네. 확실한 부동산 물건이 있는 담보부 NPL만 담보부 NPL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중수익의 중리스크를 추구한다. 뭐 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자, 알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이 NPL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어떻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지금까지도 이렇게 들으시다가 난 잘 모르겠다. 혹은 방송을 계속 보시다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이 되신다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전화 02-2638-3966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거리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을 드릴 텐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시청자분이 문자를 주셨대 분명히. 근데 저희가 회신을 못 받았거든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전화를 주셨는데 샵을 안 붙이셨대요. 그래서 반드시 문자를 보내실 때는 샵을 꼭 붙여갖고 샵 3989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자 이제 계속해서 한번 또 NPL에 대해서 깊게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익을 어떻게 회수하느냐. 그렇죠. 이제 어떤 투자처든지 수익이 생겨야 내 통장에 돈이 찍혀야 그치, 그게 우리 내게 되는 거죠. 기업들도 이 흑자부도라는 게 있잖아. 네, 맞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돈을 써야 되는데 1년 뒤에 100억 들어오면 그거 뭐야? 지금 필요한 돈이 없는데 쓰죠? 그런 거를 위해서라도 수익 회수에 대한 어떤 로테이션을 꼭 알고 가셔야 된다. 네. 자, 크게 NPL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NPL을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아서 배당금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입한 물건이 경매가 진행될 거니까 누군가는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아 가겠죠. 그러면 내가 사온 이 NPL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었던 1순위 근저당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받는다는 거죠. 낙찰이 되면. 그래서 경매에서 낙찰이 돼서 채권액에 대해서 채권 최고액까지 배당을 받는 방법이 첫 번째인 거고요. 자, 그러면 NPL 물건이 이제 근저당을 저희가 사왔어요. 네. 그 물건이 경매 시장에 나가고 낙찰이 되면 법원으로부터 돈을 받는다. 그렇죠. 그게 이제 수익에 대한 첫 번째 출구 전략이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좀 NPL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요즘에 이제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가 이제 빠지면서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냐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시고 최근에 저희한테 많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연세는 좀 있으신데 임대료를 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가나 임대부동산을 좀 매입을 하고 싶은데 조물주 위로 올라가고 싶으시구나.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직접 돈을 내서 하기는 좀 부담이 되고 건물주가 되기 그러면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런 수익형 부동산들을 많이 찾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마땅한 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따박따박 월세 나오는 게 가장 그러니까 이게 좋으니까. 지금 뭐 어떤 그 트레 뭐 이렇게 유행일 수도 있는데 이 예전처럼 자본에 대한 차익을 얻기보다는 자본에 대한 유입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게 뭐 영어로 얘기하면은 캐피탈 게인이냐 아니면은 뭐 캐시플로우냐 뭐 이 두 가지를 선택하라는 입장에서 과거에는 월등하게 캐피탈 게인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 차익을 노리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현금 흐름이 좋아지게끔 인풋이 많아지게끔 인컴이 네, 많아지게끔. 자, 근데 네. 우리는 이제 할 수 있으면 둘 다 하는 게 좋겠죠. 네, 캐피탈 게인이나 뭐 인컴을 얻을 수 있는 거 같이 할 수 있는 게 좋은데 실은 둘을 별개로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월세가 잘 나오는 물건은 가치도 충분히 금방 올라가겠죠. 예. 평가를 받고 그 차익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NPL 자꾸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네. NPL을 통해서 결론부터 딱 짚고 넘어가면 그런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두 번째 방법. 자, NPL을 내가 사와서요. 자, 이 물건을 직접 들고 내가 경매에 직접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면 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경매이기 때문에 내가 꼭 낙찰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대신 자 내가 MPL을 들고 경매에 참여하는 거 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참여하는 거는 당연히 출발점부터 다를 거고요.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자 이 MPL 물건을 내가 그 MPL을 사올 때 해당 물건에 대한 정보를 그 물건에 대한 대출을 담당했던 담당자에게 사전에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권리관계라든가 유치권이 있으면 유치권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 확인을 하고 경매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낙찰가를 책정하거나 판단하는데도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 우리가 사오는 거는 은행이 가지고 있던 1순위 근저당권이에요. 그러면 경매에 참여할 때도 우리가 제1채권자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발 다 담그고 있는 거네. 네, 그렇죠. 그래서 양쪽에. 그렇게 되면 이 경매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쥘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경매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왠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맞춰볼게요. 네, 말씀해 보시죠. 경매가 막 지연이 된다. 네. 그럼 막 속행 신청을 하는 거야. 막 빨리빨리 좀 낙찰되더라고. 네, 그렇죠. 그것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경매는 사실 깜깜이잖아요. 네. 깜깜이잖아. 뭐 권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뭐 안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네. MPL을 알 수 있잖아요. 네. 내가 들어갈 때 이미 은행에서 다 알고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 두 가지만 해도 개인이 직접 경매하는 것보다는 큰 메리트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 더 이제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자 1순위 채권자이기 때문에 이 경매에 대한 이제 뭐 전권을 행사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들어간다는 장점 하나가 네,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미 저희는 그 MPL을 갖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절반 정도까지 그 확보를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장점이 또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경매에 대한 진행 상황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내가 자금이 좀 준비가 되고 이 정도가 적정가라고 할 수 있으면 경매를 좀 지연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 반대로. 네, 기일 변경이라는 걸 통해서 네.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계속 경매를 미루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MPL을 내가 투자를 했어요. 그 네. 물건에. 그러면은 뭐 사실 MPL 물건의 채권 최고액이 뭐 한 2억이다 이렇게 하면은 2억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실제 투자는 한 2, 3천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돈을 먼저 넣어놓고 네, 나는 MPL을 샀으니까 수익 확정 지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나머지 경매를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좀 딸려서 네, 나는 맞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됐어. 네. 그러면은 이거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 네. 근데 생각보다 이게 빨리 났어. 그럼 빨리 가자. 네, 양쪽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속행 신청도 할 수 있고 기일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절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경매를 통해서 이 내가 원하는 구매에 맞는 출구 전략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자, 이렇게 장점이 많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아직도 고민 중이시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02-2638-3966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궁금증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갔는데 수익에 대한 상반된 개념이 손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정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수익을 어떻게 안전하게 잘 받을 수 있느냐 그 안정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네. 이게 수익이 좋다고 그러면 다 사실 안정성이 그지 같거든. 네, 아무래도 네. 좀 그 상대적인 개념일 수 있겠죠.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그렇죠.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멘트가 저렴한 이유는 더 이 고수익일 때 안 좋은 게 많은데 그걸 자꾸 감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네. 그 어떤 투자처든지 좀 투명하면 네. 아무래도 좀 더 그 투자자들이 좀 안심하고 투자하실 수 있을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MPL은 공시 구조를 한번 설명해 다른 주시죠. 것들에 네. 비해서 좀 과정들이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네. 좀 더 그 안정성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MPL은 기본적으로 금융회사나 여신회사에서 그 발생한 부실 채권을 MPL을 판매한다. 처리하는 과정이니까 이 MPL을 MPL 투자회사라고 했는데 이 회사들은 금융감독원에 등록이 돼 있고 관리감독을 받는 대부업체가 할 수 있습니다. 네네. 2016년 7월에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그 이후로는 개인은 할 수 없고요. 네. 금융감독원에 등록돼서 관리감독을 받는 대부업체만 할 수 있게끔 좀 대법차니까 바뀌었습니다. 조금 느낌이 좀 싸긴 한데 어쨌든 그 허가를 받은 허가권이 대부업에게 있다. 네, 그래서 네. 이 그 대부업체는 그 MPL을 취급하는 데만 이제 활용되는 그런 회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대부업체에서 이거를 사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부업체가 근저당권을 사오게 되겠죠. 근저당권을 사오면 이 권리 변경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투자자는 이 대부업체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네네.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를 했는데 내가 투자를 했다라는 걸 뭘로 증빙할 거야? 그렇죠. 라고 하겠죠. 그러면 그렇죠. 이 투자자의 투자 금액 플러스 수익을 해서 등기부 등본상에 질권 설정을 해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어쨌든 NPL화 돼버린 근저당권을 사오는데 네. 그 근저당권을 사올 때 이 투자자들은 투자자금 플러스 이자만큼의 질권액을 근저당권부 질권 밑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죠. 그 저희가 그 부동산을 선호하는 이유가 등기부에 내 이름이 들어가니까 선호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 그 근저당권은 대부회사가 갖고 있고요. 이 근저당권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저당권부 질권을 등기부에 내 이름으로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법적인 권리가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근저당권이 최고인데 질권 달아봐야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 네, 자 그렇게 생각. 오해를 하시죠. 네. 그러니까 근저당권이라는 거는 이제 집을 사시면서 또는 뭐 경매를 하시면서 좀 이해를 많이 하실 텐데 질권이라는 게 뭐냐 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질자는 인질의 질자예요. 자, 인질. 네, 대부회사가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을 인질로 잡는 거죠. 인질. 자, 근저당권 전문가님이- 인질이네요. 네, 네. 전문가님이 인질로 잡혔어요. 네. 그럼 내가 풀려나려면 어떻게 돼요? 돈을 뭐 요구를 네, 하는 거 주든가 협상을 하든가. 그렇죠. 인질에서 네. 풀려나야만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낙찰이 되면 배당을 받을 때 질권자가 우선해서 받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순위가 근저당권 위에 있다. 그렇죠. 네, 근저당권을 담보로 해서 인질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 인질이 이제 자유로워지려면 질권을 떨궈내야지 그렇죠. 자유로워질 수 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그렇게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선순위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변경된 내용들을 투자자에게 통지를 해주고요. 이 통지되는 과정이나 진행되는 과정도 투명할 수밖에 없는 게 통지가 되면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이 NPL을 해보시는 분들이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아오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또 지금 말씀 나누다 딱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게 전화 주시는 분들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이런 분도 계세요. NPL을 사면 그 해당 부동산을 그냥 사오는 건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간혹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나는 이미 집이 한 채 있는데 그걸 또 부동산을 사는 거냐, 세금 문제 걱정되지 않느냐, 또 뭐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이거는 부동산에 걸려 있는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을 사오는 거기 때문에 그 채권에 대한 권리를 매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이제 1가구 2주택 뭐 이런 거 전혀 하등 지장 없다. 무관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럼 걱정 난 안 하셔도 부동산이 10개 있어. 이 NPL 한다 해서 부동산 더 늘어나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11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자, 되겠습니다. 만약에 과세관계 때문에 NPL 투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계셨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 부분은 좀 불식시켜도 된다. 네, 그렇죠. 이제 다주택자가 돼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직접 하시는 것보다 NPL을 통해서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에 부담도 없고요. 또 안정적으로 어쨌든 뭐 수익을 얻을 수 장점을 있는 자꾸 거죠. 설명하는 과정에서 또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몇 개를 짚고 넘어갔는데, 이 근질권에 대한 개념을 저희가 이제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근저당권을 인질로 잡아갖고 돈을 받을 때 먼저 이 근저당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질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한다. 돈을 먼저 받는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이해를 하면 좋겠네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네. 자, 그 NPL의 장점은 여기도 써놨지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질권 설정 투자자가 법원으로부터 이 물건에 대한 이해관계자라는 것들을 확인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투자자가 등기부에 자기 질권 설정에 대한 부분들을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실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매는 누구나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원 경매 사이트를 가시거나 아니면 필요하다고 하면 직접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
내가 가서 그 참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법원의 경매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확인할 수 있고 기록도 모두 다 복사하고 열람할 수 있다. 그래서 과정이 투명하게 다 오픈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부회사가 근저당권을 갖고 있지만 네. 그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질권 설정자가 투자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뭐 질권이니 뭐 하니 용어가 또 이제 막 복잡하게 나오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조금 짧게 정리하면은 내가 NPL을 들어갔을 때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권리가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 권리를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서류를 받는다. 네. 그리고 나중에 법원에서 전화가 온다. 네. 돈 받아가세요. 아니 전화가 오진 않고요. 아, 그래요? 네. 정확하게는 네.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연락이 온다. 네. 네, 연락이 온다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NPL에 대한 구조나 안정성,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저는 또 한 가지 궁금점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뭐 말씀만 나누면 굉장히 완벽해 보이거든요. 네. 근데 단점은 없네. 허점은 분명히 있을 거야. 이제 이것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물건을 잘 선택해 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 뭐 일반 부동산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특히 이거는 이제 경매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권리관계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잘 권리 분석이나 물건에 대한 분석이 안 되고 뭐 임장 활동이 좀 더디고 이러면 경매에서 유찰될 확률이 높아질 그렇죠. 거고. 그럼 이제 손실이 생길 수 있고요. 이제 그렇게 돼서 문제 있는 물건으로 판단을 하면 당연히 이제 경매 일정도 계속 늘어지게 되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 최고액보다 더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태로 낙찰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이제 특집으로 계속 보고 있으니까 네. 이 단점에 대해서 한번 딱 디테일하게 한번 까는 시간을 또 한번 가져보는 거 예, 어떨까요? 그건 뒤에 한번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NPL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생소할 수도 있고요. 뭐 기존 부동산하고 또 개념이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 시청자분들께서 뭐 약간 헷갈리시거나 이해가 안 되시거나 하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방송 중이든 방송이 끝나든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십시오. 02-2638-3966, 2638-3966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궁금증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사례를 또 통해서 한번 저희가 알아볼 텐데 이 사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뭔가 메시지를 던지지 못하면 NPL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확 떨어지거든 사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홍보를 하기엔 좀 방송이니까 좀 그렇고 NPL의 매력이 여러 데 있다라는 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례를 좀 풀어주시죠. 네. 자, 왜 저희가 이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실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어가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고 뭐 이제 질권 설정도 해주고 법원에서 배당 받아서 수익금까지 다 직접 받는다고 하는데 뭐 그럴듯하고 맞는 말 같은데 실은 이제 직접적으로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보면서 직접적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40대 직장인 남성분이에요. 네. 이분이 열심히 이제 돈을 모았죠. 이분 적금 열심히 모아가지고 만기가 돼서 항상 고민인 게 돈덩이가 커지면 이걸로 뭐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렵게 모으긴 했는데 이걸 또 잘못 투자하면 또 그만큼 깨먹기도 쉬우니까요. 그래서 뭐 고민하고 안전한 투자처가 없을까라고 막 찾다가 지인 중에서 NPL을 투자하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NPL이라는 거 처음 들어봤는데 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이제 설명을 해줬던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권리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고 경매 과정은 내가 언제든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있고 또 낙찰 받으면 법원에서 배당금 직접 통장으로 넣어주더라. 그래서 그거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저분 대단한 게 어떻게 그 성능만 듣고 괜찮다는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소개해준 분이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네 거 한번 보여줘봐. 얼마나 수익 났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물건을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사건 번호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알려주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배당받은 내용들이 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괜찮네. 그래서 이제 지인과 같이 한번 해보자. 이 정도 투자하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 물건지가 어딘지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투자하게 된 게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보내드릴 때는 아무래도 아파트 같은 것들이 회전율이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지 성복동에 있는 아파트
일 1순위 근저당권을 역시 어디 네, 아파트인지는 안 알려주시는군요. 네, 네, 가보시면 네. 뭐 아실 수 네. 있는 아파트고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 지금 감정가는 7억 2,500이고요. 네. 그리고 그 채권 최고액은 5억 8,200만 원이었습니다. 야, 이분 이 원래 집주인도 그럼 대출 엄청 땡겨뒀어요. 네, 그렇죠. 이제 한참 부동산 붐이 불었고 이제 그 과거에 그랬죠. 대출 받아서 집 사세요라고 해서 네. 한참 막 붐이 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던 분인데 그래서 이제 실투자금은 1억 4천만 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NPL은 1순위 근저당권을 사오는 거고 그 낙찰이 되면 최우선으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판단할 때도 이거는 거의 다 회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제 매입 금액의 뭐 90%까지도 대출을 해줍니다. 질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그렇죠. 이제 질권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그렇죠. 거죠. 그러면 이 아까 함께 투자했다고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 동시에 이제 들어갔다는 네, 그렇죠. 이제 이 1억 4천만 원이라고 해도 직장인 분들의 1억 4천만 원은 실은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3천, 5천 나눠서 이렇게 몇 분이 들어가셨는데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더라도 등기부에는 각각 본인의 이름으로 질권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법적인 안전장치들은 확보가 되고요. 네. 그래서 11개월 정도. 이제 통상 경매 기간이 뭐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리니까 11개월 정도 총 이제 투자 기간이 됐었고요. 배당금은 2,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 뭐 수치만 본다면은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자, 뭐 특징을 본다면 어쨌든 아파트 물건이었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회전율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경매에 대한 유찰을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파트 물건은. 상대적으로 뭐 상가나 토지 같은 또는 권리관계가 좀 복잡한 그런 물건에 비해서는 아파트는 좀 뭐 심플하고요. 그리고 내용도 뭐 간단하게 또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아파트이기 때문에 실은 특별하게 권리관계상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없습니다. NPL은 어차피 경매를 통해서 그 배당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통상적인 경매가 진행되는 기간이죠. 그래서 8개월에서 12개월. 그래서 대부분이 1년 안에 다 소화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